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30년) 만에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징수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빠집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서 배부하는 방안, 그리고 절취선으로 나눠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 수신료 논쟁이 끝났습니다만 논쟁의 역사는 길었습니다. 1963년 수신료가 도입될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했었어요. 각종 비리가 발생하면서 KBS에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너도 나도 시청료 거부합니다라는 글귀를 문 앞에 붙이는 바람에 실효가 없었는데요. 한전이 통합 징수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리징수 이면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 KBS가 재원 마련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대안 마련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 항의 방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민선 8기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들의 취임 1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의 지난 1년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 정리해볼 텐데 어제 정인하 시장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이 어제 시청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지난 1년의 성과와 남은 3년 동안의 시정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으로 자평하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2년차 주요 핵심 사업으로 광양시를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본격 육성하고 수소산업 집적화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정 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 시장은 과감한 투자 규제 해소와 기회발전기구 발전 특구 지정,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강화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경전선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 문제, 광양 세무서 설치 등 시민의 삶과 연계한 편의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네, 지역 현안 문제로 부각된 포스코와 광양시의 상생 방안이나 취임 이후 광양시 의회와 이견을 보이면서 2번이나 예산이 삭감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문제, 이 역시 취임 기자회견에서 집중 거론이 됐어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 포스코와의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광양제철소가 시설 규모나 조강 생산량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이 광양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지역 상생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이나 산하연구소의 광양 설립, 광양제철소 계약전담부서 신설,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 등 광양시와의 지역 상생 등 총 9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포스코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도시가 품격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 시장은 광양은 관광 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광양읍권과 중마권, 섬진강권
3개 권역별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남해안권 관광문화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이순신과 광양의 역사성, 또 단순한 철동상이 아닌 사람의 발길과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랜드마크 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정인화 시장이 포스코 지역 상생 문제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을 남은 임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무소속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8년 전 여수 국가산단 주변 녹지 해제로 확보한 토지에 공장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당시 여수시가 확보한 대체 녹지 조성을 위한 환수금 집행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지난 2014년 산단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녹지 해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 대체 녹지가 시급히 조성되고 기업의 투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 산단 기업들이 용지난을 핑계로 산단 주변 노른자 땅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 규제를 풀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4년 GX칼텍스와 여천 NCC,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KPX 등 6개 기업이 녹지 해제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66만 1630제곱미터로 산단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수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녹지 해제에 따른 지가차액 1,015억 원의 절반인 505억 원을 각각 50% 비율로 환수했지만 2023년 현재 공시지가가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보면 공장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녹지를 공업 용지로 바꿨는데 정작 용지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고 땅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부지의 경우 2014년 2만 원에서 올해 21만 2,300원으로 KPX는 17,800원에서 20만 3,800원으로 11배나 토지가가 뛰어올랐고 여천 NCC 부지도 2만 3,800원에서 19만 5,800원으로 8배가 뛰었는데 문제는 땅값이 오른 부지에 기업들이 아직까지 공장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상당수의 회사들이 녹지로 해제된 부지에 공장을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당시 정부와 여수시가 지난 2014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 금액이 지금의 시세차익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업들의 막대한 개발 차익에 대해 당시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250억 원뿐이고 이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선 부진의 대체 녹지 조성 사업비 150억 원과 인공으로 조성된 대체 녹지 187억 원, 혁신지원센터 40억 원 등 아직까지 417억 원만 집행됐고 이 88억 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산단 대체 녹지 시대로 조성해야 될 삼동지구와 상암지구 일대 원형지 25만 5,400제곱미터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녹지 해제로 기업들은 공장 녹지를 확보해서 10배 가까운 차익을 얻고 있는 실정, 아직 공장은 짓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환수한 금액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역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행정이 어느 한쪽만 배불렸다, 이런 지적이 나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기업들의 녹지 해제 논의가 이루어진 2013년 이후 녹지 해제 및 공업지역 지역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데 반해 대체 녹지 조성에는 여수시가 도통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여수시를 비난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과 여수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대체 녹지 보상 등 황수금 집행을 서둘러야 하고 기업들의 공장 용지 개발을 재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 문갑회 의원도 기업이 확보한 공장 용지에 대해 개발을 하지 않는 부지는 원상대로 복구하라고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환수금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주삼동과 상암동 일원의 대체녹지 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공장 용지 개발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약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이 부합하다 이런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특히 어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시기에 진보당 일부 인사들과 전남북 어민들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진보당 도쿄 원정단을 꾸리고 항의 방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방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예.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저희는 어제 귀국했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예. 진보당 도쿄 원정단에 합류하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지난 4.5 재선거에서 전주울에 당선된 강성희 국회의원, 예. 그리고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 그리고 전남 신안에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는 김성기 어민, 그리고 전북 부안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계시는 김경복 어민, 그리고 손솔 대변인 등 당직자 포함해서 모두 9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9분이 다녀오셨군요. 예. 최초의 항의 방문을 계획하게 된 이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고 또 언론에서 나오기를 7월 4일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그로시가 일본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 기시다 정권이 IAEA 입장 발표를 명분으로 삼아서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7월 방류설이 퍼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또 항의하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본 원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순천을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남도 차원에서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류를 하신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국 수산물의 60% 이상을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완도 같은 경우는 전복 다시마의 70%, 또 신안은 소금 생산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의 보고이자 수산 1번지입니다. 예. 우리 전남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일정이 공식 일정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국회 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정을 잡아서 도쿄전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지 궁금한데 2박 3일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그 조건에서 저희들이 어찌됐건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조직해서 간 것이고요. 예.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저희가 이제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기시다 수산 관저로 가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과 이후 주장을 밝히면서 저녁에 도착했는데 1시간 이상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원래는 이제 오전 9시부터 기시다 수산 관저에서 다시 기자회견 항의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예. 기시다 수산 관저로 이동하는 과정에 급하게 언론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이 오후 4시경에 기시다 그로시 면담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일정을 변경해서 오전에 IAEA 도쿄 지부를 항의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맞춰서는 2시부터 저희가 기시다 수산 관저 앞에서 그로시가 기시다를 면담한다고 해서 2시간 이상 수산 관저 앞에서 항의시 규탄 또 기자회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4시 50분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시 30분 전부터서 도착해서 실제로 그 프레스센터로 들어가는 구로시를 향해서 IAEA와 구로시의 사기 행각을 규탄하고 이거는 명백한 인류와 세계에 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밝히고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짜여진 일정이 아니라 가서도 뭐 계속 바뀌고 뭐 그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예, 가서 어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그럼 전달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잠깐의 만남이라도 성사가 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그 IAEA 도쿄 지부 그 사무소를 방문을 했고 그때 IAEA 도쿄 지부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들의 항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 미첼 파르티노라고 하는 도쿄 지부 사무소장이 직접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저희들의 항의 사연을 수령했고 또 저희들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소장이 답변한 것은 IAEA 본부에다가 이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관심도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됐다거나. 그 저희가 일본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제 IAEA가 구로시 사무총장 그리고 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을 때, 예. 그 프레스센터로 들어가는 기자들 또 이제 구로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함께 따라 나왔던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다 저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우리의 기사가 나왔고 또 영자 언론에도 저희들의 이 항의 시위와 규탄 이런 내용들이 실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일본 그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민들은 상당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은 반대가 매우 높고. 일본 어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 다수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기시다 정권이 이와 관련된 언론 통제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를 그 안내하는 가이드라든지 예. 또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동행하시는 분들 자체도 잘 모른다고요? 예. 일본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쉬쉬하면서 이 기시다 정권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매우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하시기로 IAEA 도쿄 지부 사무소장에게는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동선이 기시다 총리의 관저도 있었고 또 이동하는 포인트마다 좀 따라다니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이 기시다 총리에게도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2번이나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항의 시위, 규탄, 또 이제 기자회견 등등을 했는데, 그래서 그 관저 앞에서 저희가 항의 사안을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외교 관례를 들면서 7일 전에 이런 뭐 입장이 전달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것으로 접수는 거부했는데 저희들이 상당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꾸준하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나갈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네, 항의 방문하는 동안에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최종 보고서라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또 취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AEA는 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승인해 주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예.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집단이 마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계와 인류에 대한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IAEA는 이 일본의 관련해서도 안전 검증을 하지 않고 해양 투기 그 계획 자체만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실 폐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IAEA 기구 자체가 원래 설립 목적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원에 관한 기여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도 해고염수를 바다에 그냥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IAEA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IAE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164개국인데 이 전체 총회 예를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총회를 전 지구와 인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서 다뤄야 하고 또 그들 내부 기구를 보더라도 이사회 35개 나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실질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보당은 어찌됐건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현재 국제적 기구는 국제해양법 재판소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진보당이 제소를 할 계획이고 뭔가 이런 국제적인 질서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간 분 중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 예. 함께 또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 안에서 진보당 말고 또 뜻을 함께할 분들은 좀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일본의 힘이 된 국민의 힘을 제외한 다수 야당이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정의당 이런 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합류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권의 이런 힘들도 모아 나갈 생각이고 또 한쪽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행동 등을 결성해 나가고 있고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에서도 해당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엊그저께 순천 시민행동도 발족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수 진보당 전남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수 MBC에서 민선 8기 1년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볼 텐데 먼저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떻게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변이 크게 5가지로 나뉘거든요. 예. 아주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아주 못한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 이렇게 5가지 보기가 있었고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가 60.1%, 부정평가가 17.4%, 무응답이 22.4%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57.4%였거든요. 근데 그 정당 지지도보다는 조금 긍정평가가 한 3% 정도 포인트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전남도지사의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긍정평가 한 경우에 60대가 72.4%로 긍정평가 포인트가 가장 높았고요. 비율이 예. 가장 높았고, 근데 30대에서는 유일하게 그 긍정평가 비율이 50%를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60대에서는 가장 긍정평가가 많이 나왔지만 예. 30대에서는 절반 아래로 나왔다,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부정평가랑 무응답을 합친 숫자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별, 지역별, 그 직업별로도 봤을 때 직업별로도 나와요? 그렇죠. 예. 네. 긍정평가는 고흥군이랑 농임,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은 여수시 거주자, 그다음에 블루칼라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농산 어촌 쪽 그리고 1차 산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지지도가.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남 도지사 살펴봤고 여수시장 정기명 시장의 평가 어떻습니까?
여수시장의 정기명 시장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긍정평가가 55.7%, 부정평가 36.4%, 그리고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시민소통이 가장 높게 나왔고 부정평가로 이제 꼽은 이유도 시민소통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그 여수시장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부권 4개 시군, 그러니까 뭐 여수, 순천, 광양, 고흥을 했을 때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여수시였습니다. 아, 여수가 그나마 긍정이 제일 낮아요? 네네, 55.7%가 4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다들 그래도 후하시네요. 전화 안 받으셨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저한테 전화가 안 오던데. 알겠습니다. 여수시장 특이사항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일단 지역 현안으로 가장 제일 먼저 손꼽혔던 게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그다음에 산단 노후화 개선 대책이 두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수 구도심 공동화 해결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절반 선호도 조사에서 절반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 예. 그런가요? 다 절반 이상이 나와가지고. 왜냐면은 뭐 좋다 아니면 싫다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앞으로 3년을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노관교 시장의 평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노관교 시장의 긍정 평가는 꽤 높습니다. 71.1%. 몇 퍼센트요? 71.1%. 와, 71.1%. 부정평가가 25.4%. 3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앞에 여수시장의 선호도 조사와 차이가 16% 정도가 나는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정책 추진력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부정평가 이유로는 시민소통 부족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이점 있습니까? 주요 정책 평가에서 문화 관광 정책의 긍정 평가가 74.2%가 나왔어요. 그럼 뭐 정원 박람회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국제 정원 박람회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순천 지역 시급 현안으로는 순천대 의대 유치, 그다음에 정원 박람회 성공, 그다음에 경전선 도심 우회 순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양시장에 대한 긍정평가도 꽤 높은 편이에요. 69.6%, 69.9%, 6%,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22.2%. 특히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 81.6%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연령대가 갈수록 긍정평가 비율이 좀 낮아져요. 예.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한 비율이 한 32.7%고 그다음에 20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무응답 비율이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일수록 부정평가 비율이 높고 또 모르거나 무응답한 비율도 높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이점 있습니까? 광양시장의 조사에서 특이점? 아까도 30대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부정평가 비율도 30대가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왔고요. 특히 정주 여건,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시급 현안으로는 KTX 이음열차 광양역 정차가 1위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2위였습니다. 뭐 정주 여건이 사실 일자리고 KTX 이음 관련된 부분이 교통이고 뭐 광양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고립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며 어제 또 기사로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갔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광양까지 살펴봤고 고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의 여론조사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흥민 고흥군수의 긍정평가가 4개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긍정평가가 84%. 84%요? 놀라지 마세요. 예. 긍정평가가 84%, 부정평가가 8.6%. 10%도 안 되죠. 부정평가가. 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인기가 많으시구나.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청년층과 노령층의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60대 국민이 되게 수치가 제일 높았는데 네.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19세부터 29세가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근데 19세에서 29세에는 부정평가 비율은 또 가장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긍정평가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고 뭐 20대에서 30대는 잘 모른다거나 그렇죠. 지금 지자체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모르니까 당연히 뭐 이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부정 줘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온군수 조사의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별로도 18세에서 29세 그다음에 30대가 다른 세대보다 부정평가한 비율이 좀 높았고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좀 상반되는 시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게 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복지 보육 정책이었어요. 고온군 예.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항목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했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당장 총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전남 동부 모든 시군에서 일단 민주당 지지도가 50% 이상을 기록했어요. 전체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7.4%, 국민의힘 10.5%, 정의당 6.5%,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한 비율이 21%입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57%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이거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많이 그쵸. 떨어지고 있다는 또 맞아요. 여론조사들도 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70대 이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연령층 중에 70대 이상이 68.4%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하락세였어요. 특히 20대 이하에서 43.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대 이상과 20대 이하를 수치적으로 비율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20대 이하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17.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민주당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현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항목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새로운 인물 중에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질문에 포함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결과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겠다가 19.9%,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가 57.8%입니다. 네.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게 거의 그냥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 지역별로는 순천이 64.2%로 4개 지역 중에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여수, 광양, 고흥 순서였습니다. 네. 뭐 또 새로운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여서 뭐 질문에 좀 막연함은 다소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는 것 소개해드리면서 대통령 지지도도 조사했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긍정 평가가 13.3%, 부정평가가 79.8%였습니까?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예. 그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았는데요. 특히 40대, 50대, 6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네. 긍정평가는 고흥군에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는 여수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 개요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응답률은 지역별 11.4%에서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남도는 이순신 장군을 상징적 의미로 두는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시와 여수시가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거북선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냈는데, 거제에서는 끝내 거북선을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수시에서는 그 문제가 됐던 이순신 광장의 거북선 보수를 끝내고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네, 이 여수시가 이순신 광장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설치 이후 내부를 무료 개방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6월 출입구 나무 계단 일부가 무너져 내려 관광객 7명이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후 여수시가 시설을 폐쇄하고 내부 전시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후 그대로 방치된 거북선은 내 외관은 깨지고 부식되고 흉부인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이 보수 업체를 선정한 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드디어 4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거북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재 뭐 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내부 정리만 남았다면서요? 네, 이 외부 보수는 끝이 났고요.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지는데 2층은 공사가 마무리됐고 1층은 약간의 정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는 8일 운영을 재개하는데요. 당분간은 2층만 개방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1층도 동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거북선을 찾은 관광객들은요.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역사적 가치를 가진 만큼 보강이 잘 돼 보기 좋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관광 얘기 들어보시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순신 광장을 치면은 거북선도 있고.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뭘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가지고 학부모 입장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죠. 저 잘 만들어줘야 되죠. 보존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여수의 거북선은 전체 장이나 선체장 그리고 폭이 임진왜란 당시 실제 크기로 제작이 됐는데 내부는 당시 모습을 재현해서 역사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네, 거북선은요 2년의 고증, 2년의 제작으로 실제 거북선의 모습을 복원했던 건데요. 예. 이번 보수 보강도 실제 거북선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거북선은요 2층 구조로 용머리, 판옥선, 양쪽에 각 8자루의 노, 좌우 각 6개의 포열이 있는데요. 이전에 설치돼 훼손된 전시물은 보수하고 조선시대 수군 밀랍 인형과 무기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군복, 조선 수군 의상 등을 배치해서 이 당대 의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탁본 등을 통해서 우리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됩니다. 네, 오랜 시간 여수 대표 관광지의 흉물로 자리 잡았던 거북선인데 새롭게 단장되면서 뭐 지역민들 보시기에도 잘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대들 분변으로 언제 부서질지 위태위태한 모습이었는데 이 보수를 통해서 다시 웅장한 거북선의 모습을 되찾아서 보기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해 폐쇄가 된 만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우려된다고 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보수 보강을 한 만큼 비둘기대 분변으로 인해 피해나 외관이 깨지는 등의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거북선 관리에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공사하기 전에 말 그대로 흉물로 그 남아있어. 보기도 안 좋고. 일이 해놓은데 좋고 또 사람들도 보고 그러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완전히 한쪽이 썩은 털털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시 복원을 해갖고 저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개방한다고 저거 돈 많이 들었을 건데 다시 저거 꾸며가지고 저 맨날 도루묵이잖아요. 저거 해봐야 또 비둘기 와갖고 또 똥 싸고 관리는 안 하고 에어컨 달아놓고 오면 저 뭐를 거요. 저 관리를 하는데 비둘기 똥 싸면 저 와서 좀 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해 도저히. 이 앞전에도 봐봐요. 들어서 저 보고서 비둘기 와서 똥 다 싸지. 관리가 안 돼. 저 보면은 저 비싼 거북선이잖아요. 여수 상징이잖아요 거북선이.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예, 뭐 역시나 안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우려가 가장 커요. 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여수시에서도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이 골격인 선체부와 외부인 의장부 등의 전반적인 구조 보강,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 가장 우려하는 출입 계단의 경우에는요, 이 철강 구조의 목재를 시공해서 안전과 함께 거북선과의 조화도 마쳤습니다. 이 거북선 관람은요, 연중 무료 관람이 운영됩니다. 하절기이자 성수기인 3월부터 10월에는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머지 기간에는요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고 합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 후 최근 행보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예, 뭐 요즘에 많은 주목을 또 받고 계시고 여기저기 또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 이어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낙연,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났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일 광주에 이어서 어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이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인 김숙희 씨, 민주당 윤영천 의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전 대표 SNS에 식사 사진이 공개됐고요. 사진에는 막걸리를 따라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담겼습니다.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과는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막걸리 5병을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 애호가인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막걸리 뭐 좋아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역할이 지금 뭐냐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진 않으시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보니까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한 거다라는 분석은 많아요. 네, 그렇다고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이달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한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찾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날 봉하 평산마을을 방문한 것을 두고는 호남에 이어서 친노무현계와 친문재인계 등 민주당 정통성 계승을 염두에 두고 당내 활동 공간을 탐색 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던데 곧 만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를 겪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럴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 관계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는 다음 주 중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본 정치권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친이낙연계에서는 각종 악재와 함께 지지율 침체에 빠진 이재명 체제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또 표출하고 있고요. 예.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통합을 하려면 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이 전 대표가 외곽을 돌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 장군이냐 이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고 있냐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쇄신을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뭐 또 한 명이 온다고 해서 뭐 새롭게 또 다 바뀔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켜보죠.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는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득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송률 아나운서가 하루 대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